네, 그 전극의 정의를 보시겠습니다. 자, 산화 양극, 환원 음극,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화 양극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이고, 즉 전자를 잃는, 전자를 내주는 전극이 산화 양극이고, 환원 음극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전극이 환원 음극이죠. 그 플러스 극은 전자가 들어가는 전극,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나오는 전극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의미가 좀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볼타 전지에서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치면은 전자가 나가는 데를 마이너스 극이고 전자가 들어오는 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이렇게 그 표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기 분해가 있어요. 전기 분해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건전지를 연결해 놓으면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일 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나가니까 마이너스 극이다. 여기는 전자가 이게 들어오니까 플러스 극이다. 그대로 하면 말이 되는데,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이 금속은 전자를 받는 쪽이죠. 전자가 이렇게 억지로 들어오는데 여기를 또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에 연결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대로 하면 또 말이 안 되죠. 얘 금속의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는 꼴이 되고, 이 건전지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표대로만 하면은 이제 멘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됩니다.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 맞고, 전기 분해에서는 전자가 나가는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건전지를 기준으로 보면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극이 맞고,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상황을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볼타 전지에서는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 전기 분해에서는 전자가 나가는 쪽이 플러스, 전자가 들어오는 쪽이 마이너스. 전기 분해에서도 건전지 기준으로 보면은 볼타 전지랑 같다. 전자가 나가는 쪽이 마이너스, 들어오는 쪽이 플러스다. 그럼 산화 양극과 환원 음극을 따질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예외가 없기 때문에 산화 양극, 전자가 나가니까 산화됐죠. 산화 양극, 전자가 들어오니까 환원됐죠. 환원 음극, 여긴 전자가 나갔죠. 건전지가 전자를 억지로 이렇게 뽑아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럼 전자가 일단 나갔으니까 환원 산화 양극이다. 여긴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환원 음극이다. 그럼 여기서 이 건전지를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죠. 그럼 이 마이너스는 산화 양극이 되는 거고, 이 플러스는 전자가 들어오니까 환원 음극이 되는 거죠. 전자가 어쨌든 나가면 무조건 산화 양극, 전자를 받으면 무조건 환원 음극이다. 다시, 전자를 내보내면 산화 양극이고 전자를 받으면 환원 음극이다 이거예요. 자, 표준 환원전이. 표준 환원전이는 환원 반반응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표준 환원전이가 큰 양수일수록 그 환원 반반응의 추진력은 크다. 그래서 환원 반반응에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g 플러스가 전자를 먹어서 Ag가 되는데 얼마나 강하게 이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의 척도가 환원전이라는 거예요. 환원전이가 클수록 이 반응이 잘 일어나고, 한번 이렇게 된 애는 다시 이렇게 되지 않는다. 환원전이가 큰 애들은. 표준 환원전이가 큰 양수일수록 그 환원 반반응의 추진력이 크다. 그 말이죠. 표준 환원전이는 물질의 산화력과 환원력의 척도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카칼라마, 아라철리, 준합수구, 수은백금, 은이 이제 굉장히 왼쪽에 있는 애 중에, 오른쪽에 있는 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표준 환원 전위가 높은 애예요. 요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고, 얘 H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전자를 좋아하는 애가 되겠죠. 전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그럼 전자를 좋아한다? 환원제일까요? 산화제일까요? 전자를 좋아한다? 어떤 애로부터 전자를 뺏어오겠죠. 이 전자가 없으면 얘한테 뺏어와서 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누구한테 뺏는 거니까 얘는 산화가 되고 산화제가 되겠죠. 자신은 환원이 되고 자기가 환원이 되니까 남을 산화시킬 수가 있어서 산화제고, 얘는 자신이 산화되니까 남을 환원시킬 수가 있어서 환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환원되면 산화제, 자기가 산화되면 환원제가 되는 거죠.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전지의 기전력은 표준 환원전이에서 환원 음극의 표준 환원전이에서 산화 양극의 표준 환원전이를 뺀 게 전지의 표준 환원전이다 그거죠. 표준 기전력이다 이거죠. 표준 기전력. 그래서 표준 환원전을 이용하여 표준 기전력을 구할 수 있다. 그 네모 칸에 보여줘. 표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표준 기전력이에요. 환원전극. 그러니까 환원음극이라고 하다. 환원음극의 표준 환원전이에서 산화양극의 표준 환원전이를 빼면 표준 기전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다시 환원음극의 표준 환원전이랑, 그러니까 어쨌든 표준 환원전에서 표준 환원전이를 빼는 건데, 환원음극에서의 환원음극의 표준 환원전이 빼기 산화양극의 표준 환원전이는 표준 기전력이 된다 그거죠. 이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 아래는 읽어보시고, 산화제와 환원제의 색이 비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반응의 자발성 4번 산화 환원 반응의 자발성을 보시겠습니다. 자, 기전력 2는 델타 G와 마찬가지로 자발성의 척도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델타 G에 대해서 배웠죠. 델타 G가 큰 음수일수록 정반응의 추진력이 강해진다 그랬어요. 델타 G0 값이 큰 음수일수록 정반응의 추진력이 강해진다. 델타 G는 마이너스 NF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도트를 붙여도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은 표준 기전력 NF 곱하기 표준 기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 기전력이 클수록 델타 G0는 큰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기전력이 클수록 큰 음수가 돼서 정반응이 추진력이 강해진다. 델타 G제로는 또 마이너스 RTLN K라는 식이 성립을 하죠. 이거는 연력학에서 배운 거고. 그럼 이제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 제로는 NF분의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RT ln K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어찌됐든 간에 상수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몰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양수가 돼요. 상수. K 값이 크면 클수록 표준 기전력이 커진다 이거죠. 평형상수가 크다는 말은 정반응으로의 추진력이 강하다는 말이고 이 표준 기전력의 값이 높다는 말이 돼요. 표준 기전력이 높다는 것은 정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Q와 K의 관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Q가 K보다 작으면 현재 반응 지수가 이 평형상수보다 작다는 말은 더 정반응으로 일어나야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이런 상태라면은 정반응이 우세라고 했어요. 이게 정반응이 우세. 정반응의 추진력이 우세하다. 그럼 이 말이 뭐냐? 뭐랑 같냐? Q가 K보다 작다는 말은 델타 G0가 음수라는 말과 같다 이거죠. 0보다 작다. 그래서 정반응의 추진력이 강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Q고 델타 G0는 마이너스 RT ln K가 되고 얘네를 합치면 이게 K분의 Q가 돼가지고 델타 G0는 RT ln K분의 Q예요. 근데 지금 Q가 K보다 작다 그랬죠. 그러면 Q가 K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더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ln 값에 분모가 들어있으니까 분수가 들어있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ln 값에 1보다 작은 수가 들어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델타 G가 0보다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K보다 작으면 정반응의 추진력이 우세하고 그 말은 델타 G가 0보다 작다는 말이 되고 델타 G는 마이너스 NF이죠. 얘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양수가 될 때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또 뭐냐? 2가 0보다 클 때를 또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정리를 해야 되죠. Q가 K보다 작다는 말은 정반응이 우세하다. 델타 G0가 0보다 작다는 말이 되고 기전력이 0보다 크다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Q가 K보다 작다는 말은 없으니까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왼쪽에다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Q가 K보다 클 경우는 일단 역반응이 우세죠. 역반응 추진력이 우세다. 이렇게 되고 역반응이 추진력이 우세니까 델타 G가 0보다 큰 거고
이것도 아까처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0보다 작다. 이제 환원 전위값이 기전력이 0보다 작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Q가 K랑 같을 때는 평형이다. 역반응과 정반응의 추진력이 같은 상태고 이게 평형이고 델타 G가 0일 때가 평형이고 2가 0일 때가 평형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전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자가 죽었다. 기전력이 0이다. 전자가 죽었다. 전자의 흐름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자발적 정반응을 보시면은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유지하려면은 이 제로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델타 G 제로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표준 상태는 K가 1이라 그랬으니까 K가 1일 때죠. Q가 1이라 그랬으니까 Q가 평형상수. 평형상태니까 Q가 K랑 같고 K가 1이라는 말이죠. 표준 상태에서 정반응이 유사하다는 말은 K가 1보다 크다는 말이 되겠죠. 자, 비표준 상태에서의 기전력. 이거는 환원 전위를 아까 빼서 구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런스트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자, 그 중간에 있는 식은 나중에 보고 기전력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르 샤틀리의 원리로 예측할 수가 있다. 기전력의 변화량은 네른스트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네른스트식도 이제 뭐 반트호프식이라든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른스트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크게 속도에서는 아레니우스식이라는 걸 했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 이 어떤 화학적인 변화 파트에서 보면은 이제 속도론에서는 반응 속도론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레니우스식이 있어요. 아레니우스식. K는 A, 2의 마이너스 RT분의 2이다. 이런 식이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은 ln K는 마이너스 RT분의 2A 더하기 ln A다. 아레니우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에서는 반트호프식이 있죠. 반트호프식은 어떻게 해요? ln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플러스 R분의 델타 S0다. 이게 반트호프식이죠. 이게 어떻게 나왔냐. 델타 G는 델타 G0 플러스 RT ln Q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델타 G0부터 하면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다. 이런 게 있죠. 그럼 델타 G0는 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RT ln K가 있죠. 얘네를 연립을 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RT로 나눠버리면 얘가 나오죠. 그래서 아레니우스식, 속도론에서는 아레니우스식이 있고 연락학에서는 반트호프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로만 바꾸면 그게 클라우지우스 클라페론식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에서는 네른스트식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하는 건 다 비슷해요. 델타 G0 더하기 RT ln Q다. RT ln Q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 자, 델타 G는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NF2라고 그랬어요. 델타 G0는 마이너스 NF2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RT ln Q 쓰면 되죠. 그 다음에 2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NF로 나눠주면 되겠죠. 2는 E0 마이너스 NF분의 RT ln Q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F분의 RT를 정리를 하면은 0.0592라는 값이 나와요. 0.0592. 0.0592. 그렇죠? ln Q다. 이게 네른스트 식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 속도론에서 아레니우스식, 연력학에서 반트호프식, 전기화학에서 네른스트식, 이렇게 세 가지 식을 유도하고 외우시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를 확실하게 식을 외우고 유도하는 법까지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면은 화학에 대한 내공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다 평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식은 아니지만 얘네들 평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력학이나 전기화학은 평형을 못하면 결국에는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잘 어렵고 잘 안 된다 그러면 평형으로 돌아가서 평형에 대한 이해, Q와 K 값의 관계 이런 것부터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몇 분? 예. 자, 이제 농도전지 들어가겠습니다. 농도전지는 이제 우리가 볼타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 염달이 이렇게 있겠고, 그 볼타전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금속이 서로 달랐어요. A랑 B랑 이렇게 금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한쪽이 전자를 좋아하고 한쪽이 덜 좋아하기 때문에 전자가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른다. 그런 원리로 이제 기전력을 나타내는 거를 볼타전지라고 했는데, 농도전지는 뭐냐면은 A랑 B가 아니라 둘 다 A 같아요. 아연이면 둘 다 아연, 구리면 구리 이렇게 같은데, 여긴 뭘로 구리로 돼 있죠. 구리로 돼 있는데 이 지금 수용액의 농도가 다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0.1몰 농도인데 여기는 1몰 농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구리 2 플러스를 말하는 거죠. 구리 2 플러스가 0.1몰 농도고 구리 2 플러스가 1몰 농도인데 여기가 진하고 여기가 묽기 때문에 이 농도 차에 의해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많으니까 석출이 돼야 될 거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리가 해리 되면은 여기가 전자 2개가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여기서는 석출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내보냈으니까 산화 양극이다 이거죠. 얘는 전자를 먹었으니까 환원 음극이다. 이제 쉽죠. 전자를 내보내면 산화됐으니까 산화 양극, 전자를 먹었으면 환원됐으니까 환원 음극.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와 있죠. 기전력은 n분의 0.0592 로그 작은 농도분의 큰 농도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의 기전력을 구해보면은 작은 농도가 0.1, 큰 농도가 1이니까 0.1분의 1, 10이죠. 로그 10. 그리고 전자 2개가 흐르죠. n이 2가 되는 거고. 기전력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농도 차만 갖고도. 자, 이런 게 그게 왜 일어나느냐? 농도전지에서는 전자는 두 반전지의 농도가 같아지려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농도 차를 없애기 위해서 같은 농도로 만들기 위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농도 전지가 성립을 한다 이거죠. 간단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 전기분해는 잠시만요. 전기분해는 외부 전원의 충분한 전압으로 비자발적인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려는 장치. 그러니까 자발적인 전자의 흐름에 역행하는 외부에서 전압을 억지로 걸어가지고 이 전자의 흐름을 역으로 반대로 만들어버리는 게 전기분해라 이거죠. 다른 말로 전의 전지라고도 합니다. 거기 괄호에 나와 있죠. 전의 전지라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한번 그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산화 양극,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은 환원 음극이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전자가 나오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 전자가 들어가는 전극은 플러스 극이다. 요건 이제 그 건전지 입장에서 보는, 외부 전압 입장에서 보는 거고, 외부 전지 입장에서 보는 거고, 그 금속 입장에서는 반대라고 했죠. 전해 전지에서 산화 양극은 플러스 극, 환원 음극은 마이너스 극이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이제 그림을 보고 전자가 나가면은 산화 양극, 건전지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 저거는 이제 농도전지를, 이게 전기분해를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는 말은 무조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전자를 그냥 억지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딱 당겨준다 이거죠. 억지로. 그럼 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는 환원됐죠. 환원 음극이면서 마이너스 극은 전해전지에서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환원 음극이면서 플러스 극이고, 여기는 전자가 나가니까 산화 양극이면서 플러스 극이고, 여기는 환원 음극이면서 마이너스 극이다 이거죠. 아까 플러스라 잘못 말했죠. 환원 음극이면서 마이너스 극, 산화 양극이면서 플러스 극이다. 그러니까 볼타전지와 전해전지와 이 플러스 극이 산화 양극이 뭔지, 환원 음극이 뭔지, 플러스 극이 뭔지, 마이너스 극이 뭔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전자를 잃으면 산화 양극,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음극.
이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게 정리가 되시면 되는 겁니다. 강한 환원제가 우선적으로 전자를 잃고 강한 산화제가 우선적으로 전자를 받는다. 그렇죠. 환원제라고 하는 것은 남을 환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남한테 전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잘 주는 애가 강한 환원제가 되는 거고, 남한테서 전자를 잘 뺏는 애가 산화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환원이 되면서 남한테 전자를 뺐기 때문에 남을 산화시켜서 산화제라고 부른다. 회로를 따라 이동한 전하량은 시간 곱하기 전류이다. 그래서 1쿨롱은 1A 곱하기 1세크이다. 쿨롱이 암페어 세크고 1줄은 1쿨롱 곱하기 1볼트다.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화학 문제에서 이런 게 저기를 정확히 묻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아래 표는 이제 중요한 거죠. 델타 G0가 볼타 전지에서는 마이너스일 때 기전력이 플러스고, 산화 양극은 마이너스, 환원 음극은 플러스. 전해 전지에서는 델타 G0가 플러스고 셀이 마이너스고. 그렇죠. 역반응의 추진력이 지금 억지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반응이 우세한 상황이고, 델타 G가 플러스인 상태이고 기전력은 마이너스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산화 양극은 플러스고 환원 음극은 마이너스다. 이거는 그림을 보면서 외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전기분해, 얘를 지우고 전기분해를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시 그리겠습니다. 볼타 전지의 반대라 그랬어요. 전기분해, 다른 말로 전해 전지. 볼타 전지랑은 이제 다르다. 볼타 전지의 반대 개념이다. 왜 반대냐? 자발적인 흐름을 건전지, 외부 전압을 이용해서 억지로 역행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그리면, 좀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기가 금속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외부 전압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얘가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에서 무조건 전자를 확 내보내요. 플러스 극 쪽으로 전자를 확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뭐든 간에 상관없이, 볼타 전지였으면은, 여기가 만약에 아연이고 구리였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흐를 텐데, 아연이고 구리, 역행하려면 전자가 원래 이렇게 흘러야지 정상인데, 건전지를 이 방향으로 딱 걸어놓으면은 이번에는 구리가 산화가 되고 아연이 환원이 된다 이거죠. 볼타 전지에서의 정반대 방향,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간단해요. 이게 전기 분해예요. 그래서 전자가 나가니까 여기는 산화 양극이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 극에 연결된다. 산화 양극이면서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고,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 음극이다.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 음극인 것은 딱 보면 아는 거고, 플러스 극은 외우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에. 전기 분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극에, 플러스 극은 플러스 극에. 그 다음에 산화 환원 적정이라는 거 있죠. 일단 적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적정이 뭐냐? 이제 미지의 농도를, 현재 알고 있는 어떤 시료를 이용해서 미지의 농도, 몰랐던 농도를 알아내는 게, 미지의 농도를 밝혀내는 게 적정이에요.
환원제가 잃은 전하량은 산화제가 얻은 전하량과 같다. 산화환원 지시약은 산화 상태와 환원 상태의 색이 다른 물질이다. 산화환원 적정을 이용하여 미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결국에는 미지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적정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 뭐 밑에 잡다하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또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적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적정의 원리를 먼저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산염기 적정도 그때 했었죠. 적정. 적정의 종류. 일단 적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적정이. 적정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농도를 이용해서 그걸 이제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데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르는 농도, 미지의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을 적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에 A가 이제 어떤 농도로 들어있는데 이게 물이 지금 1리터고 A가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 A가 만약에 동그라미 칠 필요 없이 A가 3개 들어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A가 3개 들어있는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딱 보면 눈으로 보면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A랑 결합을 할 수 있는 B라는 애를 집어넣어요. B라는 애를 딱 집어넣으면은 A랑 결합을 하죠. 그럼 하나 집어넣었다. 그러면 A, B로 이렇게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 집어넣었다. 그럼 A, B 이렇게 붙어 있겠죠? 3개 집어넣었다. A, B다. 4개 집어넣었더니 더 이상 결합할 수 있는 A가 없잖아요. B가 4번째 들어간 B는 더 이상 결합을 못하고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럼 이 둥둥 떠다니는 애가 이제 A가 아닌 지시약이 있어요. 지시약이라는 지시약이니까 J로 쓸게요. 지시약이 있었다. 그러면 얘랑 이제 결합을 합니다. 얘가 들어와가지고 JB가 딱 돼요. 그럼 JB가 되는 순간에 색이 딱 변해요. 그러면서 끝났구나. 그러면서 B가 3개가 들어갔구나. 사실은 4개 들어갔지만 AB의 양이 지금 3개만 그렸지만 엄청 많고 지시약은 극미량이기 때문에 지시약과 딱 반응을 하는 순간에 그냥 전체 반응이 끝났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현재까지 이제 B가 몇 개 들어갔는지만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B가 4개 들어갔을 때 끝났구나. 그러면 A가 4개 들어있구나. 근데 지금 지시약까지 4개인데 A는 3개. 이 A가 원래 엄청 많기 때문에 모식적으로 그러는 거기 때문에 A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시약의 개수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B가 3개 들어갔을 때 반응이 끝났다. A가 3개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산염기다.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다. 그러면 산염기 지시약이 되는 거고, 산염기 적정이 되는 거고, 산화환원 적정이다. 얘가 산화되고 얘가 환원된다. 얘네들이 반응이 산화환원이다. 그러면 산화환원 적정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킬레이트다. 그럼 킬레이트 적정이 되는 거고, 적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A가 요만큼 있어요. 그럼 우리가 B를 요만큼 넣어가지고
A랑 B랑 같아질 때까지 B를 넣어서 A가 처음에 얼마 있었는지 알아낸다. 이게 적정. 그 다음에 역적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역적정은 뭐냐면은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A랑 결합을 잘 못하는 애라고 쳐요. 다른 글자로 C랑 D로 하는데 D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까지 D를 딱 넣어서 맞추면은 C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게 되는데 D랑 C랑 결합을 잘 안 한다. 그러면은 같은 양 집어넣더라도 완벽히 결합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D를 과량 넣습니다. 과량을 확 넣어가지고 반응을 확 시켜버리면 확실히 이제 반응이 딱 일어나겠죠. D가 과량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있을 때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애들을 이렇게 역적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적정은 뭐냐면은 반응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반응성이 약한 애들은 확 집어넣었다가 반응성이 여기까지 다 끝나겠죠. 그러면 요만큼은 D가 사라지는 거고 D가 이제 요만큼 남겠죠. 요 남은 애를 다른 애로 2라는 애로 다시 적정하니까 D로 요만큼 적정했다가 요만큼 남은 걸 2로 다시 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준 D의 값에서 다시 넣어준 E의 값을 뺀 게 원래 C의 값과 똑같으니까 원래 C의 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역적정. 여기서 산화환원 적정이기 때문에 이제 산화제가 있을 때 환원제를 넣어주고 환원제가 있을 때 산화제를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맞춘다 이거죠.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할 수가 있겠고요. 일단 전기화학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20장 전이금속 화합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